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당신을 이해할 것. 예전에 성인 진로 상담을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을 찾아오는 사람 중에는 소위 천재성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의 삶이 그리 수월하진 않다고 한다. 그들은 학창시절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사고의 폭이 넓어서 주입식 교육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서다. 에디슨이 1 더하기 2는 2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들은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가지 못하고 일반적인 직장에서 일을 할 경우 그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울증이나 강박증 약을 복용하며 회사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괴로워하는 그들을 향해 주변 사람들은 남들도 다 원하는 일을 하고 사는 건 아니다. 너만 힘든 게 아니다는 말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에 자책감과 자괴감을 느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힘든 크기와 타인의 힘든 크기는 같지 않다. 세상에는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운 사람도 달리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듯이 같은 문제에도 체감이 되는 난이도는 다른 법이다. 어떤 일이 유독 힘들다면 그건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서, 내가 엄살을 떠는 사람이라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겐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기성화가 내 발에는 유독 아프게 느껴진다 해도 그게 발의 잘못은 아닌 거다. 그러니 힘든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자. 그들을 비극으로 이끈 건 그들조차도 힘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데 있었다.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 연민에 빠져 스스로를 동정하거나 자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는 자신을 학대하는 자기 비판과 불필요한 자책감을 중단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신에 대한 이해력과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때론 이해받지 못해 서글플지라도 적어도 자신은 스스로를 이해해야 한다. 나의 행복에 관심을 가질 것. 나는 한때 불행수첩을 만든 적이 있다. 우울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그 감정들을 기록해 두었다가 기분이 나아지면 다시 읽어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며 상황을 극단적으로 예측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몇 번 적고 보니 내가 너무 불행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래서 수첩의 용도를 바꿔서 행복 수첩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우울함이 지나간 순간과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수첩에 기록했다. 그렇게 수첩에 기록하고 보니 나라는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고 우울한 순간도 곧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다 말하면서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조차 알려고 하지 않는다. 행복은 어느 날 아침 식탁 위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삶에서 알아두면 좋은 많은 것들 중 심폐소생술보다 이어폰 줄을 꼬이지 않게 하는 법보다 연말 소득공제를 하는 법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나는 무엇으로 회복하는가? 나는 어느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하는 자신의 행복을 다루는 노하우다. 행복하고 싶다면 당신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완벽하지 않음을 사랑할 것. 이세돌 vs 알파고. 아날로그 시계 vs 전자시계. 손편지 vs 이메일.
에피판 vs mp3. 우리는 완벽한 것을 동경하고 완벽하지 않은 것을 사랑한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물을 것. 나는 한동안 삶은 향유의 대상인가 아니면 의미 추구의 대상인가 하는 고민을 한 적이 있다. 답을 고르기는 어려웠다. 일단 삶의 의미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두리뭉실한 소리 같았고 어떤 뜻인지 와닿지 않았다. 복잡하게 생각하기 피곤했던 나는 삶을 향유의 대상으로 여기기로 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생을 느끼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실제로 그건 꽤 좋은 삶이다. 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만을 남기려 노력했는데 큰 카테고리에서 보자면 일, 인간관계, 즐거움,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함이었다. 벌어지지 않은 일에 미리 불안해하지 않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했다. want 플러스 can은 2라는 단순한 공식 대신 열심히. 희미하게 계획했던 밑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에 성취감과 기쁨을 느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나와 결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나를 짓누르는 관계와는 거리를 뒀고 그들이 내게 함부로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 시간을 내고 하루에 몇 번 하늘을 보며 감탄하는 날들을 보냈다. 외면했던 문제에 직면하며 해결했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통념, 사회가 규정한 정답에서 한 발 떨어지니 삶은 명료하고 가뿐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은 계속되었다. 매 순간 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삶의 의미를 찾기로 했다.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많은 질문 끝에 내가 찾은 답은 개인의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나아가 사회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나는 앞서 사회를 위한 개인의 참여를 독려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방안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 안에서 자신의 몫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다. 아리스토파네스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선 타인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듯이 사회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삶은 내팽개치고 남을 위해서만 희생하며 살라는 게 아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사회 안에서 존재감을 느끼라는 것이다. 나의 경우는 세상이 조금 더 괜찮은 곳이었으면 했다.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가 허락되기를 바랐고 가난해서 힘들지라도 비참함을 느끼지 않는 곳이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나는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해서 작게나마 후원금을 내기 시작했고 올해부터 대한언론 2곳을 더 후원하기 시작했다. 내가 마주치는 누구도 더 이상 모욕하지 않으려 했었고 책을 통해 작지만 유의미한 파동을 만들고 싶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끝나지 않던 질문. 아니, 언제나 끝나지 않을 질문. 내 나름의 답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좋은 삶을 살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좋아하는 노래와 좋은 책과 함께하며 날씨가 좋은 날 햇볕을 쬐는 것. 나는 그 일상의 따뜻함이 좋은 삶의 전부라 생각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의미 있는 삶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자. 비록 이 우주에서 먼지처럼 작은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삶의 허물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다. 세상이 규정하는 성패와 상관없이 나는 그런 삶의 자부심을 느끼고 싶다.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라는 책이 있다. 그런데 이 응원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이다. 죽는 순간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존재에게 오늘은 꼭 이렇게 말하자.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나 자신을 응원할 것이다. 어른으로 살아갈 것. 어린 시절 엄마는 나에게 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와 생각하면 그래봤자 30대 여자였다. 엄마도 무섭고 힘들고 벅찼겠지만 누군가를 위해 꾹 참고 어른의 역할을 해냈을 뿐이다. 이제 나도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었다. 어릴 때는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것만으로도 내 역할을 충실히 해낸 거였지만 이제는 그런 일로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는다. 왜 용돈을 주지 않냐며 부모님에게 투정을 부리면 내 새끼가 아니라 호로 새끼 소리를 듣게 된다. 아직은 마냥 보호받고 싶은 내가 어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유쾌하지 않지만 이제와 초록색 쫄바지를 입고 다니며 피터팬 행세를 할 수는 없다.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지겨움이든 불안함이든 견뎌야 한다. 아직 어른이고 싶지 않다 해도 우리의 부모님이 그랬듯 그렇게 어린인 척하며 어른이 된다. 여기서